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다른 시선으로 인천의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인천시 김은경 대변인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천시가 꼽은 지역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예산 문제로 미뤄왔던 공원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조성되는 공원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김은경 대변인께서 설명 주시죠. 네,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정말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인천시가 지금 갖고 있는 전체 공원 면적은 총 43.3제곱킬로미터로 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11.2제곱미터로 전국 특광역시에서는 1위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2020년 7월이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일몰제로 인해서 인천시 전체 공원 부지의 약 17%인 52개소에 달하는 7.23제곱킬로미터의 부지가 공원 부지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된 공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갖고 있는 인천시의 또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인천시와 또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와 함께 이 문제들을 꾸준히 논의하고 협의한 결과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2022년까지 총 5,641억 원을 투입을 해서 46개소의 2.9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도심 공원을 구성하기로 지금 합의를 하고 지금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 부지가 말 그대로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인데 그럼 먼저 그 대변인께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떤 제도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는 계실 텐데요. 정부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을 계획을 할 때 공원 부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정만 해놓고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9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보고 도시계획법 제4조에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지금 곳들은 2020년 6월 30일, 그러니까 내년이죠.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이른바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생겨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웠던 거는 말 그대로 예산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경을 반영해 소화하긴 했는데 예산 마련에 어떻게 문제 없을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공원 면적이요. 그 여의도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거든요. 굉장히 상당한 지금 면적입니다. 인천시가 사실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15년 이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올해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공원 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현재 총 5,641억 원 중에 약 638억 원을 뺀 5천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600억 원을 포함해서 일반 회계와 또 수도권 특별 회계, 그다음에 부군비로 충당해서 예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예산 마련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이제 지역 시민사회단체, 특히 환경단체에서도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을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초장님께서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로서 이번 인천시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때 인천시에서 발표할 때 시민사회 쪽에서 같이 동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의미를 전달했고, 그리고 재정 관련된 대책도 공동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장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문제일 텐데요. 디테일하게는 그런 겁니다. 이게 장기 미집행 공원을 추진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의 재정 사업으로 이제 실제로 하는 방법과 민간 사업에게 만나서 맡겨가지고
특례 네.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 다 진행될 때 과거의 경험을 본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원의 방법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네. 특히 여기 부평에 있는 부평공원이나 인천대공원 보더라도 시민들이 욕구를 반영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행정과 설계가들이 직접 만드는 것 이상이 안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비까지 내가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과정부터 시민들이 요구를 반영을 하고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운영될 때도 시민들의 체감도도 높아지고 시민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게 특례 민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한번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특례 민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 장기 미집행 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짓고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갖고 공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만을 짓고 공원을 만드는 것 외에 이 수익금으로 다른 시설들을 만든다는 고민은 사실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설업자는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거는 아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은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이건 초등학교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특례와 관련된 특례 방식으로 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방법 중에 개발 이익을 충분히 어떻게 환수할 거냐, 그 환수한 걸 갖고 주민들의 이익을 다시 어떻게 돌려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개발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공원 해결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집행을 할 때 특례 장기 미집행 공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법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께서 또 이번에 또 포함되지 않은 부지도 있잖아요.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네네. 지금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 지역의 약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보존 가능한 개발 제한 구역이거나 또는 이제 국공유지 또는 이제 개발, 도시개발 등을 위한 재정비 지역이어서 이번 대상에서 좀 제외되긴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이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와 또 국회 등과 좀 협력을 해서 보전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편입을 하거나 또는 도시계획 사업 등을 통해서 공원을 유지하는 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서 난개발을 좀 방지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 보상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조성까지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이제 시민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것,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이제 공기질도 좀 달라지겠죠. 최근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대기질 관련 앱까지도 이제 미세먼지 농도 체크가 이제 시민들의 일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심각한데 인천시가 이제 미세먼지 저감 도시 바람 숲길도 조성하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과 함께 해서 이제 공단과 주거지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과 또 도심 바람길 숲을 조성하는 계획, 그리고 지금 폐철도의 유휴부지에 도 이런 녹화 사업을 좀 추진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생활 체감형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해서 좀 국비 지원도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총 2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2024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역 중앙차로에도 미세먼지 저감 숲을 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한 545억 원 정도 투입이 될 예정인데 말씀드린 대로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 절반 정도를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미세먼지 하니까 이제 숲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화력 발전소 가동을 뭐 줄인다든지 다방면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인천시에게 어떤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시민들은 바람이 많겠죠. 그래서 근데 인천시에서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조성에 대한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천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식의 아이템은 굉장히 좋다고 일단 호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이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마련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짚어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로 이제 인천시 미세먼지 관련된 원인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뭐 중국에 대한 얘기, 네. 뭐 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 자동차 이용에 네. 대한 문제, 공단에 대한 문제, 이렇게 큼지막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현황과 관련돼서는 디테일하게 조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는 인천시에서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축적되어져서 연구되어졌는지에 대한 건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큼지막한 어떤 대책, 아니 중앙정부에서 낸 대책을 외에는 인천시에 적합한 대책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에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환경 파트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은 부족하다. 미세먼지로 받는 영향들이 교육, 건강, 보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TF 같은 것이 인천시 안에 과 단위를 넘어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TF에서 일단 인천 지역의 현황들이 꼼꼼하게 파악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 인천 지역의 병의원들이 많잖아요. 병의원들이나 인천의료원이나 인천연구원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조사를 먼저 하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중국에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인천시가 얘기해도 소용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황을 먼저 조사하고 그에 맞는 인천형 미세먼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지금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처장님 말씀에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정말 미세먼지가 너무 이제 심각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답답한 하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이런 지금 미세먼지를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맞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같이 좀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진단도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그때그때마다 조금 맞는 대책들을 좀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TF팀이 됐든 어떤 이제 구성체가 좀 조만간 만들어져서 시민의 건강권들에 대해서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이네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주일 넘게 거의 열흘 가까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때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아니 그럼 시장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는데 시장님은 유럽에 가 계셨거든요. 관련 업무가 있으셨어요? 관련 업무 때문에 가셨는데 저는 시장님이 가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TF팀이 있었다고 하면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시장님이 공석이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일상적으로 준비해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아쉬움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천시가 인천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이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천복지 기준 설정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가 말하는 복지 기준선, 먼저 처장님께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인천시 관련 부서하고 네. 인천에 있는 사회복지계하고 시민사회하고 협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복지 기준선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2월 말에 한 차례 집중 토론이 있었습니다.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만들자. 그리고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의 최저 기준선 그리고 양질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역도시들은 대부분 다 2010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 복지기준선 설정과 이거 맞게끔 하는 이 기준선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천은 사실 광역도시 안에서는 좀 막차를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장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광역도시에서 해봤더니 이런 거는 부족하더라라고 하는 데이터와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천형에 맞게끔 하는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복지기준선을 갖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다시 한번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준선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5개 분야로 정했어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이라는 5개 분야를 갖고 각각의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복지기준선에 맞게끔 하는 사업계획을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장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만족할 만한 복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의 그 방향이기도 한데요. 현재 전문가들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단계는 지금 각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 단계예요. 네. 그래서 시에서 추천하는 위원들과 시민사회나 복지계 추천하는 위원들을 이제 다 놓고 저기서 이제 각 분야별로의 위원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 이것이 시민사회나 복지계에서 제안했던 각각의 전문가 위원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시에서 검토해 주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로드맵을 짜는 게 필요하거든요. 복지 기준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논의해 가서 만들면 되는데 그런 복지 기준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인천시 행정에 모두 다 적용을 해가면서 이 사업들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이 로드맵에 대한 건 아직 나오진 않은 거예요. 네. 이제 복지 기준선을 짜자라고 하는 것까지만 나오고 그렇죠. 이것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라는 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복지 기준선을 만들어놓은 과정의 초창기부터 그런 복지 기준선이 언제쯤 만들어지면은 언제쯤 이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을 짜놔야 되거든요. 근데 시민사회나 사회복지계에서는 이게 박남춘 시장께서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최소한 2021년 네. 안에는 시작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주장이고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2021년도까지는 다 만들어져서 복지기준선과 관련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기엔 좀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됐군요. 네, 정리가 안 됐죠. 로드맵이 서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논의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박남춘 시장께서는 가능하면 임기 내에 시작을 해놔야지만이 2022년에도 이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4년 지나고 나면은 임기 말년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중반에는 반드시 사업 시행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로드맵을 저희는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어떤 이런 바람을 말을 했는데 인천시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네, 지금 처장님 말씀 중에 답을 다 하셔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인천만의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인천복지재단 이제 지난달에 출범한 인천복지재단에서 복지 기준선 마련을 위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군구의 어떤 그 복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고 또 인천만의 특성도 좀 반영을 해서 정말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고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 용역과 사업에 대한 결과 그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복지 기준선에 대한 혜택도 그때부터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에 꼭 이 사업이 적용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2021년부터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그리고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인천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